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2,500포인트 탈환하나 싶었는데 그야말로 오늘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아쉽게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신년 들어서 좀 급등했어서 잠시 쉬어가는 우리 국내 증시 좀 불안불안하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 급락 나온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아톤이 2자릿수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관련된 종목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시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희가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유리기판 관련주 가장 먼저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급등했지만 윗꼬리 달고 길게 내려온 종목들 참 많았는데요.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코스피 거래대금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두 기업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고요. 한화오션은 트럼프의 그런 발언에 이어서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12%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연일 올라와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단행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8%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고요. 오늘 엔비디아 수혜주로 제이시리언 시스템이 2자릿수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을 더욱더 키워내면서 3에서 5%대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재건 관련주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동기업은 오늘 6.56%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 10가지 종목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차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젠슨항의 입에 일희일비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대 양봉 보여줘서 좀 긍정적인 반도체 업황 분위기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젠슨항 CEO의 발언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있었죠. 이 엔비디아 차세대 PC용 그래픽카드 RTX 50 시리즈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칩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마이크론을 젠슨항 CEO가 콕 집어서 이야기했고요.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사용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로봇과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 가속화할 수 있는 플랫폼인 이 코스모스를 오늘 발표했고요. 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국내 파트너사로 제이시리언 시스템이나 MDS테크 같은 종목들 오늘 급등 시세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모멘텀은 이 신규 블랙엘 기반 플랫폼에 HBM 576개가 탑재된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어제와 다르게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장님? 우선 뭐 기대감은 좀 컸었지만은 뭐 생각보다는 이제 SK하이닉스만 그 전에 좀 주가가 좀 오른 상황이었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뭐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그 전에 좀 먼저 선반영된 감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갔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실망이지만은 좀 내일까지는 또 이제 그 젠슨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아쉽긴 합니다. 아예 언급조차 안 됐던 상황에서 그래서 마이크론 쪽에서의 이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부분은 뭐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마이크론의 이 칩을 어떤 좀 사용하게 하는 모습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내용 부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정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약간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젠슨항 연설 또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이 좀 먼저 좀 주가에 좀 반영돼서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떤 내용적인 측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젠슨항의 그 대표가 좀 얘기했던 어떤 취지 자체가 제가 본다고 하면은 뭐 그전에 어떤 브로드컴이나 다른 그 기업들의 미국의 기업들의 경쟁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보적인 엔비디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 위치를 하겠다는 그런 공고한 부분이 일차적인 취지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향후에 엔비디아가 갈 길,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얘기를 먼저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적인 내용은 보면서 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뭐 1분기 실적까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내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뭔가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얘기한다면 이것이 악재 소멸로 작용할까요?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대표님?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컨센에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예상치가 지금 워낙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간 리포트를 보면 7조 중반까지 하향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는 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 우리가 이 부분은 노출된 지가 좀 되었고 또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뭐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던가 그리고 PC와 지금 모바일 그 관련돼서 지금 다시 재고 조정이 시작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이번 실적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들 뭐 당연히 파운드리 쪽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화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화면을 보면 신규 블랙일 기반 플랫폼에 뭐 HBM 576개가 탑재된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기술적으로 혁신이라고 어렵다고 이번 발표에서 혁신적인 걸 보였다라고는 하기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력적으로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3E 같은 경우에도 2024년 4분기에 공급하겠다 했지만 그 부분도 현실화되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주가 흐름을 완전히 뒤바뀌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아마 월 말쯤에 컨콜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HBM4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할 것 같은데 2, 3분기 때도 HBM4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3 쪽에서의 아직까지는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지금 HBM4 관련돼서 아마 추가적으로 따로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로직 다이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최근에 또 나왔고요. 그래서 HBM4와 관련된 언급을 좀 할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서는 과연 HBM3를 넘어서서 지금 4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좀 앞서 나가든 아니면 바짝 추격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시원하게 상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내는 거 그리고 격차에 대해서 좀 좁히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매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등락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널려 있는 만큼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 좀 상승 탄력 받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코스닥 거래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16%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성욱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양자 컴퓨터 모멘텀 받으면서 GPU 공급사다라고 하면서 오늘 거래대금 강하게 몰렸는데 오늘 2천억 원 가까운 거래대금 몰렸거든요. 오늘의 시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양자 컴퓨터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전 채굴 관련되면서 그전에는 좀 약간 테마성으로서의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던 상황이었고 그만큼 이제 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인텔이나 여러 쪽에서의 그래픽 카드에 대한 공급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지금 활발하게 고객사와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쪽과는 이제 고객사라기보다 이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 부분이 이번에 연설에서도 그렇고 이 증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제이시언 시스템에 대한 이 주가를 먼저 선반영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원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이시언 시스템이 적자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었지만 올해부터 분기별로 봤을 때도 이 흑자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이시언 시스템이 이 테마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주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유보율로 봤을 때도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적인 안정성이 항상 돋보였던 기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전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테마주 안에서도 이 어떤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우수하게 지금 많이 보여주었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가가 좀 변동성이 심했죠. 뭐 하지만 내일 정도나 아니면은 이번 주 정도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제이시언 시스템에 대한 증권사에서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보다도 더 IT 쪽에서의 매출 비중 또 이제 IT 안에서 그래픽 카드의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제 팀장님께서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출 비중에서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가 HBM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도 이 그래픽 카드나 이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제이시언 시스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더욱더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조정 시 매수의 관점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아톤이나 파이버프로 같은 그동안 정말 강하게 올랐었던 양자 암호 관련 테마주들은 좀 급격한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이 CS가 개막해서 좀 세론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조정인 건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어느 정도는 좀 세론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상승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세에 대한 좀 불안한 심리들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CES 일정이 이제 지나감으로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가 강할 때는 실적 기반주 종목들이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또 실적 기반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를 점점 함으로써 실적 기반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 테마성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바닥권에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구간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CES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와 관련돼서 차익 실현과 세론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이대로 시세 흐름이 완전히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젠슨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 관련돼서 우리가 양자 쪽에 대대적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구글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대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고 그거를 현실화해서 계속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뭐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무리해서 바로 조정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바로 따라 붙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추세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기에 나쁘지는 않다. 물론 실적 기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워낙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테마성 종목에서 뭐 지금 당장 일정은 좀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또 미국에서는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 관점으로는 지속 관련된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몇 거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코스피 거래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한화오션입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기업인데요. 오늘 12%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이제 뭐 채용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트럼프의 발언 효과도 좀 톡톡히 본 것 같아요.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우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기술력이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뭐 몇십 년 동안 조선에 대한 기술 부분은 뭐 투자를 안 했던 상태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뭐 방산도 그렇지만은 운송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조선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오션과 뭐 MRO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하나오션도 뭐 괜찮아지고 있죠. 뭐 그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저가에 대한 이 상선에 대한 수주 부분이 이 하나오션의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적자 부분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 구조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조선 그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 재무적으로 좀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 실적주로서 다시 한번 대등해지는 관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그 해양 플랜트나 또 이제 뭐 상선 건조 또 친환경 기술이나 여러 면에서 봤을 때도 다른 대형 이 선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어떤 특화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 그룹 뭐 하나엔진이나 하나시스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여러 섹터에 많이 걸쳐 있는 부분도 저는 하나오션의 최대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조선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지만은 그래도 하나오션이 항상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주가가 좀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저는 내일 조정을 좀 받으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코스닥 거래대금 5위에 올라와 있는 대동기업입니다. 오늘 6% 넘는 시세를 냈는데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전보다 큰 시세는 아닌데 지금부터 조금씩 재건 관련주들 좀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AI 기술 적용, 무인 자율 농업 로봇을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대동기업 측에서 오늘이 아니라 지금 며칠 전에 나왔고 그와 관련돼서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좀 지속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세가 좀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로 시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월 말에 젤렌스키가 인터뷰에서 뭐 1월 말에 종전회담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기대감적인 부분들 좀 지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재건 관련된 종목들 최근 시세 흐름이 이제 트럼프 수혜주 관련된 종목분들 안에서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뭐 막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친 종목들이 많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SY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조정의 흐름에서 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시세를 좀 비중을 대신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비중 관리하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재건 관련주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주 안에서 조정 나온 기업들 참 많다. 탑픽 종목들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